안녕하세요. 저는 로지쌤. 희동쌤이에요. 안녕. 이거 보기 싫죠?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쌤. 희동쌤이에요. 안녕. 기억나죠? 희동쌤 뭐 하세요? 저 주사위 샀어요. 어때요? 산 거라고요? 에이, 이거 저번에 이동쌤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번 시간에 만든 거예요. 이 주사위를 만들면서 저번 시간에 입체와 평면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 있었고, 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서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희동쌤이 주사위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3D 펜은 평면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입체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친구였어요. 다들 3D 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나오는 이 부분이 열로 인해서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은 안 됐었죠. 맞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을 하면서 3D 펜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반지를 만들어 볼까 해요. 저 반지 같은 거 너무 좋아해요. 반지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3D 펜으로 반지를 만들어 보기 전에 반지에는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나면은 이쁜 디자인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다양한 반지를 디자인하는 영상 함께 보러 가볼까요? 영상 보러 고고!
영상들을 보고 나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반지를 만들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어떤 디자인의 반지가 만들고 싶으신데요? 저는 힙합을 좋아하니까 막 래퍼들이 하고 있는 그런 힙합 반지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 멋있겠다. 그러면은 직접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와, 진짜 너무 예뻐요. 3D 펜으로 반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3D 펜으로 반지를 만들어 보니까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 큰 액세서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만든 반지와 세트로 착용할 수 있는 팔찌를 함께 만들어 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옷, 가구, 의료기기까지 요즘 3D 프린터로 못 만드는 것이 없죠. 각종 보석까지 사람 손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신직업 열전 오늘은 조현선 기자가 3D 프린터 보석 세공사를 만나봤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마인한 씨는 졸업 후 보석 세공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보석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도구는 바로 3D 프린터. 손으로 섬세하게 빚어내던 보석을 기계의 정교함을 활용해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손을 안 대더라도 조금 더 패드로 만들면 이제 작고 좀 귀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재밌죠.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 수 있고. 3D 프린터로 이런 반지 형태가 나오면 이 반지 위에 은이나 금을 부어 굳게 만드는 작업만 거치면 완성이 되는데요. 이 간단한 액세서리 경우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보석 상가인 범천동 귀금속 거리에서는 지난해 6월 대학생들이 3D 프린터로 만든 보석 제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해외 명품 업계도 보석의 제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에 주목하는 상황. 전국 각지의 관련 교육원에는 기술을 배우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이 존재하는 한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오류가 없어요. 3D 프린터 기술로 무장한 장인들이 귀금속 업계에도 4차 혁명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발전성이 가능한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열리면 어디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될지 모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요구되는 숙련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만 다룰 줄 알고 CAD만 사용할 줄 아는 내 옆에 하나 붙어있는 이 3D 프린터가 그걸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생산 기술을 갖게 되는 생산 기술의 민주화. 제3의 산업혁명은 누구나 생산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프린터가 그 수준이 되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Signore e signori, 영화에 등장한 한 여인이 파티장에서 한 인물을 몰래 촬영한다. 어디론가 전송된 인물의 사진이 3차원 정보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물의 가면을 만들어낸다. 영화에서나 볼 줄 알았던 상상 속 기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바로 3D 프린터다. 현재 전 세계가 3D 프린터에 주목하고 있다.
3D 프린터 기술은 이미 30년 가까이 된 기술이지만 최근 들어 저가형 3D 프린터 제작 방식에 대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3D 프린터 기술이 급속도로 대중화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제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3D 프린터. 이 조그만 상자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 찰스 훌이다. 그는 1984년 3D 시스템사를 설립하고 1986년 액체 플라스틱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딱딱한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1988년 이 방식을 최초로 상용화한 쾌속 조형 기술 시스템을 출시했다.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이 그렇듯 초창기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이들이었다. 산업용 3D 프린터는 최소 1, 2억 원을 호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최초로 받아들인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항공 우주 분야와 자동차 경주 분야의 포뮬러 1이었다. 포뮬러 1팀의 부품을 납품한 알파 폼사는 3D 프린터 기술을 가장 빠르게 도입한 회사 중 하나다. 3D 프린터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주용 자동차의 설계를 도울 뿐 아니라 최종 설계를 위한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경주용 자동차의 부속품들은 매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 생산 방식으로는 몇 주가 걸렸지만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48시간 내 생산이 가능했다. (3D) 프린터는 어떤 원리에 의해 입체감 있는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 디지털화된 파일이 프린터기에 전송되면 잉크젯 프린터에서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하여 2D 이미지의 활자나 그림을 출력하는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2D 프린터는 앞뒤를 나타내는 X축과 좌우를 나타내는 Y축으로만 운동하지만 3D 프린터는 여기에 높이 또는 깊이를 나타내는 Z축을 생성하여 종이가 아닌 공간의 사물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다. 3D 프린터는 입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아주 얇은 막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형과 커다란 덩어리를 둥근 날로 깎아 물건을 출력하는 절삭형으로 나뉜다. 절삭형 방식은 적층형 방식보다 완성품이 더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컵처럼 안쪽이 파인 모양은 제작하기가 어렵고 한 덩어리에서 물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채색 작업을 따로 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녔다. 따라서 모양이 좀 더 복잡하고 알록달록한 물건은 적층형 방식으로만 출력할 수 있다. 적층형은 석고나 나일론 가루 등의 파우더나 플라스틱 액체 또는 플라스틱 실을 종이보다 얇은 레이어층으로 겹겹이 쌓아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사람이 먹는 음식까지 출력할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인을 위해 3D 프린터로 만드는 피자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신발과 비행기 부품까지
3D 프린터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일찍부터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한 곳은 보청기 업계다.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사람의 손으로 구현하기 힘든 정밀한 작업도 구현할 수 있어 귀에 꼭 맞는 맞춤형 보청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 귀 모양대로 본을 뜬 후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청기인데요. 일반 수작업에 비해서 3D 프린터는 사용자의 귀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불량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용자의 그 착용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3D로) 보청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보청기 제작에 앞서 사용자의 귀 모양을 그대로 본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까지는 수작업과 똑같이 진행된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보청기를 제작했을 때에는 귓본을 뜨는 과정부터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점에서 고객의 귓본이 오는데 그 귓본이 1개에서 2개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2개를 가지고 보청기를 수공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커팅하거나 가공을 할 때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시 또 귓본이 없으니까 또 귓본을 또 고객 지점에 가서 떠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상태로 보청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자의 귓본이 완성됐다. 이제 이 귓본을 가지고 3D 스캐너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것이다. 이 장치가 바로 사용자의 귓본을 3D 모델로 구현해줄 3D 스캐너다. 이 3D 스캐너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스캔한 값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3D 디자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준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스캐닝 기능까지 갖춘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귓본의 모양을 스캔한 데이터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조금 더 세밀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계산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귓속을 고려하여 개인별 외이도 모양에 맞춘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불편한 착용감이나 폐쇄감, 귓속 습기로 인한 염증 유발 등 일반 보청기에서 늘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보청기를 만들면서 외관을 만들면서 그 고객의 귀를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보청기에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뭐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0.1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지 않는다. 이런 거를 수치화시켜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안 아픈지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아픈지를 판단을 해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외관의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델링을 마친 사용자의 데이터는 영구 보관돼 추가 제작 시 귓본을 다시 채취할 필요가 없어 작업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터에서 보청기 외관을 출력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보청기 외관을 한 번에 50개까지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 3D 프린터로 보청기 외관 50개를 출력해내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수작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출력된 보청기 외관에 앰프와 마이크, 리시버 등의 기계적 장치를 결합한 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11가지 분목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하나의 똑똑한 맞춤형 보청기가 완성된다. 보청기가 3D 프린터를 통해 점점 진화해 가는 것이다. 어디가 제일 문제예요? 3D 프린터는 다양한 의료 계통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부작용 없는 양악 수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양악 수술 전문의가 들고 있는 이 턱뼈 모형은 실제 환자의 턱뼈를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스캔한 뒤 3D 프린터로 출력해낸 것이다. 이로써 환자에게 수술 계획에 대한 이해를 자세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3D 프린터는 어떻게 부작용 없는 양악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까?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 찍으실 건데요. 입술에 힘 빼시고 어금니는 꽉 물어보세요. 입술에 힘 빼시고요. 시선은 정면 보고 사진 촬영하실 거예요. 기계 돌아가는 동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우선 환자의 턱뼈 상태를 스캔하기 위한 3D 컴퓨터 단층 촬영이 진행된다. 그리고 스캔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공간에 사람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그대로 딱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얼굴이 좌표가 생기죠. 그 원점, 한 점에 딱 고정을 시켜서 사람 얼굴을 딱 놓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뺑뺑뺑뺑 돌려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뼈를 움직이게 되면은 좌표 값이 나옵니다. 각각의 좌표 값이. 그것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한 환자의 턱뼈 모형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낸다. 이때 만들어진 모형은 환자의 실제 턱뼈와 오차 범위가 0.5mm 이내로 근사치의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 뒤 컴퓨터상에서 먼저 모의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진이 실제로 하게 되는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술 후의 모습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뒤 그 모습을 다시 3D 프린터로 출력해낸다. 즉 수술 전 현 상태의 턱뼈와 모의 수술 후 턱뼈, 이렇게 두 개의 턱뼈 모형을 3D 프린터로 출력해내는 것이다. 수술진은 이렇게 두 개의 턱뼈 모형을 비교해가며 어떻게 수술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로써 수술진은 환자의 모형을 통해 절제 범위와 부위, 두께를 확인하고 수술 시 뼈의 이동 방향과 각도 등을 실제 눈과 손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 부작용 없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술에 앞서 수술진은 출력된 턱뼈 모형을 가지고 실제 수술에서 사용하게 될 가이드를 제작한다. 턱뼈 모형 앞에 보이는 투명한 장치가 바로 수술 가이드다. 모의 수술과 가이드 제작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실전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진은 사전에 환자의 턱뼈 모양과 두께, 길이뿐 아니라 신경선이 지나가는 위치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수술 시 신경 손상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경선의 주행 경로를 파악하면 신경 주행의 위치에 따라 그에 맞는 수술 방법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뮬레이션된 수술 후 환자의 턱뼈 모형에 맞춰 미리 준비한 수술 가이드와 뼈 고정판, 고정나사 덕분에 수술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 후 상태 모델을 뽑은 거에다가 대고 미리 구부려 놓은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 3D 프린팅 된 모델을 이용해서 미리 플레이트를, 골판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수술하면서 뼈 모양에 맞게 이거를 외과 의사들이 구부려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 후 시뮬레이션 된 모델이 3D 프린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미리 구부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구부리는 시간만큼 또 시간이 줄어들죠. 드디어 4시간 만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양악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 기존의 3D 컴퓨터 단층 촬영만을 통해 가상수술을 진행했을 때보다 모의 수술과 실제 수술 후의 결과가 더욱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이번 수술은 저희들이 RP 모델, 3D 프린터를 이용한 RP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걸 수술 도중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의학 분야에 가져올 변화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수술에 필요한 모형뿐 아니라 실제 환자의 신체 일부분까지도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그 영역은 뼈나 관절을 넘어 인간 세포의 복제까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아마 이 3D 프린터 기술이 외과 분야의 수술에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고 위험한 부분이 어디에 있고 어디는 어떻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돼주거든요. 그러니까 매핑이 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모델을 갖다 놓고 어디에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과적 분야에서도 좋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건술, 어떤 캐리어로서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 중 하나는 피규어 제작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피규어 하나를 제작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24시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이제 이건 비너스상인데요. 이거를 모델링을 해서 실제 제품화하고 싶다. 한두 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 기존의 공법으로는 약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지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모델링을 바로 수정을 해서 또 출력을 하면 되고, 그다음 비용 면에서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샘플 제작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기존 공법 대비해서 약 5분의 1 이상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는 피규어 마니아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돼주고 있다. 이 제품은 전자담배 배터리 부분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 측정기다. 이 제품의 겉면 케이스와 전면 패널, 보조 패널 부분이 바로 3D 프린터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3D 프린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품 제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 부지, 설비 라인 설치, 샘플 테스트 등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제품은 3D 프린터로 프린팅된 파츠가 5개 파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개 파츠를 만약에 일반 대량 생산체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금형이라는 것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형 제작을 하는 데는 보통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3D 프린터 구입 비용과 그다음에 소재 비용 그리고 약간의 그 운영 비용만 있으면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단지 프린터 대수만 더 늘리면 됩니다. 3D 프린터의 영역은 어디까지 왔을까?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3D 프린터로 건축물을 찍어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메비우스 띠처럼 생긴 건축물 모형이 바로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내년까지 3D 프린터로 찍어낼 2층짜리 건물이다. 이미 돌과 모래 등 다양한 건축 자재를 넣어 프린터로 모형을 찍어내는 데 성공했다. With the 3D printing, you can actually directly print the shape that you want without first having to make the mold. And that's where it not only aesthetically is an interesting technique. My personal approach of 3D printing building construction is using 3D printing as a start basis of making freeform cages. 이처럼 3D 프린터는 원하는 건축물 모양을 바로 찍어낼 수가 있고 인력과 시간을 줄여 훨씬 경제적이다. 이 계획이 성사된다면 건축 분야에서 3D 프린터의 이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14년 2월이면 SLS 방식의 특허 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에 또 한 번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실리콘, 고무 등으로 출력물 범위에 한계가 있었지만 SLS 기술 방식으로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 소재 등의 물건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것은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진다는 뜻이다. 3D 프린터의 등장은 기존의 제조업계의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내부 부품과 외관, 타이어 등을 모두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고 다시 조립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3D 프린터를 통해 설계부터 생산, 조립까지 모두 한 곳에서 제작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에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갖다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엔터를 딱 치면 자동차가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게 이걸 조립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데 그런 조립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경쟁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 대신에 어떤 나라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그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춘 나라가 경쟁을 갖추게 되고 이런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개발할 때 다양한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슬로우 그리고 몇 가지 모델을 내놓는 이런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높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수많은 대량 생산 제조업계가 문을 닫게 되고 수많은 조립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앞세워 조립 생산을 하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그 장점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이제는 발빠른 대처 능력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3D 프린터 정책이라기보다는 3D 프린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하드웨어, 관련 소재 기술을 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전략은 세계적으로 30년에서 한 번 또는 50년에 한 번 또는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커다란 변화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인한 제조업계의 위기는 또 다른 곳에선 기회를 의미한다. 기존의 제조업은 생산, 시설, 시장 마케팅 등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제조업은 창업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등장이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3D 프린터를 통해 1인 제조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12월 12일부터 이제 그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바로 그 전주에 전자회로 구성을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채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동안 이제 그 전자회로를 이제 그 전자회로의 케이스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 전통적인 이제 그 모곡 과정을 거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시간이 일주일 만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됐고요. 실제 그 제가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틀 만에 그 이 케이스까지 이제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시간에 늦지 않게 그 전시회 박람회에 그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터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제가 아마 전시회에 시제품을 가지고 참가를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의 시제품 제작은 많은 비용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가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예비 창업가인 김관석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 개발품인 지능형 블록 완구의 시제품 외관을 3D 프린터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었다. 또한 3D 프린터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던 그가 이렇게 시제품을 완성하고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3D 프린터 시제품 제작소인 펩랩 서울의 도움이 컸다. 세운상가에 위치한 펩랩 서울은 3D 프린터 등의 다양한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예비 창업가들에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3D 모델링과 스캐닝을 통한 설계와 후가공 작업 등을 예비 창업가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주고 있다. 기존의 창업대회나 이런 창업 관련된 사람들 만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IT 쪽, 특히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은 창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조업 기반의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에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업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이런 디지털 제작 장비를 보유한 팹랩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팹랩이란 디지털 장비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을 활용해 누구나 간단하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예비 창업가나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제작 실험실 팹랩이다. 미국 MIT 대학의 닐 거센필드 교수에 의해 시작된 팹랩은 3D 프린터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보편화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현재 팹랩은 전 세계 36개국에서 12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한 나라에 몇 개소씩 있을 정도로 팹랩은 활성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출발이 다소 늦은 편이다. 팹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국내에 최초로 팹랩을 도입한 사람은 2008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탑승자로 선발되었던 고산 대표다. 이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메이커들,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뭔가 만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 창업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팹랩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제조 창업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또 정말 순수한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세운상가의 팹랩을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을 널리 알리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오픈소스다. 최근에 와서 3D 프린터의 대중화가 가속화된 것은 랩랩이라는 3D 프린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라도 3D 프린터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아드리안 보이어라는 영국의 기계공학 교수에 의해 시작됐는데 랩랩에는 3D 프린터 제작에 필요한 도식과 정보가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국내 3D 프린터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윌리봇 또한 랩랩의 오픈소스를 활용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윌리봇 창시자 주승환 대표는 랩랩의 오픈소스인 3D 프린터 제작 기술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첨가해 윌리봇을 만들어냈다. 주승환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윌리봇의 노하우를 랩랩과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모두 공개했다. 이들은 윌리봇 오픈소스 공간을 통해 3D 프린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들이 아는 또 다른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있다. 또한 주승환 대표는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 현재는 윌리봇 워크숍에 참여했던 초기 멤버들이 주승환 대표와 함께 3D 프린터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맡아 3D 프린터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많이 발전을 했고 의학이며 패션이며 생활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3D 프린터가 미미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 팹넷이라든가 그런 3D 프린터 전문 몰들이 생겨나고 피규어 산업, 웨딩 산업으로 확장이 되고 중국에서는 저가 프린터가 계속 개발이 되고 퀄리티는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발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미미한 발전 속에서 해외 시장에서 많이 죽어가는 한국을 좀 더 살려보자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가 3D 프린터 널리 알리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3D1의 첫 번째 프로젝트 이제 감나봉을 만들어 왔는데요.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간략하게 서로 얘기해주고 온라인 오픈소스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워크숍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참여자들과 서로 공유한다. 정보는 나눌수록 힘을 얻는다. 오픈소스 문화는 처음엔 작은 관심이나 취미생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양질의 피드백이 오고 갈수록 그 파급 효과는 점차 커져간다. 3D 프린터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을 이제 널리 전파를 해보려고 참여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이 그런 3D 프린터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여기서 많이 그런 것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그 3D 프린터를 대중화해서 그런 것들에 좀 이바지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꿈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윌리봇 워크숍 초기 참여자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3D 프린터 제조사다. 윌리봇의 창시자 주승환 대표가 기술 고문으로 이곳 제조사의 설립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곳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오픈소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승환 대표와 마찬가지로 다시 대중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기계를 만드는 기술, 모델링, 출력 방법까지 그들이 습득하고 연구한 3D 프린터의 모든 노하우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로부터 검증받고 피드백을 통해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이 더해지고 또 새로운 유저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기계에 다 적용이 됐고 좀 크리티컬한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비를 또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협업도 가능하게 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선보인 윌리봇 신제품 또한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출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픈소스가 가진 힘이다. 그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한 제품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단단한 무게로 무거운 무게로 안정감 있게 출력이 되어야 이제 출력의 퀄리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제 스틸 프레임으로 무게를 높여서 안정감 있는 출력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 이 베드라고 하는데 이 베드의 온도가 적정 수준이 올라가고 적당하게 분배가 되어야지 좋은 출력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닥면을 저희가 열선을 다 깔아서 PCB 베드판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PC판이라고 케이싱을 만들어서
내열이나 소음을 좀 더 줄였습니다. 그동안 3D 프린터는 소음과 내열이 심해 가정용으로 쓰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출시한 윌리봇은 출력 공간이 투명의 단열과 반음 소재로 내면이 막혀 있어 내열과 소음을 줄여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이 정교해 보이는 물체들이 모두 윌리봇으로 출력한 것들이다. 빛을 비추면 이미지 형상이 생기도록 음영 처리를 한 출력물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파체를 따로따로 출력해 하나로 합친 출력물도 있다. 이렇게 정교한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3D 프린팅의 핵심인 모델링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모델링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각 파츠를 하나하나 뽑았을 때 그 톱니와 톱니 사이가 잘 맞물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렇게 풀리지 않게 힘을 줘도 풀리지 않게 딱 들어맞게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드웨어인 3D 프린터 그 자체에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물체를 잘 출력해내는가의 여부가 달린 모델링, 즉 소프트웨어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델링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제품을 저희가 빠르게 출력하기 곰 발바닥 모양의 물체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것이 바로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3D 모델링 화면이다. CAD는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기하학 공식을 활용하여 물체가 디자인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델링 과정이 끝나면 이것을 STL 확장자로 저장한 뒤 슬라이스 작업을 해준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는 3차원 모델링의 외벽 두께나 높이, 속도 등을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용도에 맞는 세팅 값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정해주면 된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된 세팅 값을 3D 프린트에 전송해주면 저장된 값에 따라 디자인된 물체가 기계를 통해 출력되는 것이다. 어떤 물체를 출력해 내느냐는 바로 소프트웨어인 모델링에 달려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렵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무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무료 교육 동영상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위탁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3D 프린터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우려가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실제 총과 똑같은 복제품이 만들어졌고 시험 사격까지 완료된 것이다. 그리고 총기 부품의 도면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무려 1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양면성은 언제나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한다. 디자인 불법 복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또한 3D 프린터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나만의 아이디어로 힘겹게 만든 제품이 지구 반대편에서 복제된 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라. 3D 프린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논의는 3D 프린터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3D 프린터의 창의성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처럼 3D 프린터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수히 많다. 전 세계 수많은 관련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기술의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는 세상을 또 한 번 변화시킬 제3의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강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D 프린팅 또 그 관련 기술 부분과 관련한 연결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 관련 부분과 관련 정책과 창업 정책이 융합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가 견인하고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산업군들이 그 뒤에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척구병 같은 게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니까 이건 반드시 잡아가되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먼저 지원을 해주고 우리 민간에서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창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자동차 공장에 전부 3D 프린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트럭 찍다가 어느 날은 그 세단 찍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자동차 공장도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린터만 있을 뿐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